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제일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이 재벌,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자, 저렇게 김의겸 의원이 수사 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또 앞장을 서서 탄핵 소추해야 된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검사 탄핵, 이른바 개딸들 압박에 철험회가 주도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당 안팎에서도 지금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 배후에는 사실상 개딸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탄핵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개딸도 작용을 했겠죠. 이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사유 자체가 뭘 이게 사유로 삼는 건지 자체가 불분명해요. 지금 드러난 거는 위장 전입 정도고 나머지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불과하거든요. 부킹 뭐 다른 사람 거 해줬다 골프장.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청탁 금지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판례들을 보면 벌금 사안이에요. 근데 위장 전입이라는 거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여태까지 장관 후보자들을 하면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30여 명 강행했을 때 레퍼토리로 나왔는데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때 임명은 왜 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사안 나오면 민주당에서 앞으로 계속 탄핵하겠다. 그럼 논리가 일관되겠죠. 판사도 이 정도 사안 나오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적인 소양을 한번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니까 탄핵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또. 왜냐하면 책임 못 지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거 기각될 거거든요. 예. 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9대0 기각 나왔을 때도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률적으로 무지하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될 사안이라고까지는 또 얘기 못 해요. 여태까지에 대해서 이런 책임도 안 지면서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여러 가지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거는 지금 정쟁에 이용하는 것인데 이정석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예.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고 그렇게 명확하면은 사실 공수처에 지금 고발도 돼 있잖아요.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전 국회에서 70여 년 동안 검사에 대해서 탄핵 안 했던 건 이유가 있어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고 이 사유가 공익을 위해서 직에서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탄핵하라라고 헌재 결정례가 있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탄핵할 것 같으면 그냥 직무에서 수사 못하게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법에서 클린 핸즈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클린 핸즈의 원칙. 남에게 잘못을 묻기 위해선 내 손부터가 깨끗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의혹에 휩싸여 계시죠. 그 더러운 손으로 지금 누굴 탄핵합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러겠죠. 돈봉투 사건 아직 확인 안 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뭐가 확인됐나요? 똑같죠? 이게 지금 이런 당리당략으로 추진하는 거는 국민께 손해가 귀결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정책 대결 민생 대결 못 하겠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김포시 서울 편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 발표 못하고 미적미적대다가 아 이게 민생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할 게 없네. 아 우린 대립각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탄핵 잘하지 탄핵으로 밀고 나니까 지금 서울시 얘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클린 핸즈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더러운 손인지 아닌지는 말씀 도중에 그거는 뭐 아직 결정낸 거 아니다. 지금 이제 재판 중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이라고 변명할 것 같으면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이정석 검사를 콕 집었을까?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이유, 이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 설명으로는요. 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또 이 대표 부부 법카 유용 의혹, 또 쌍방울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총괄해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찰이 지난 9월에 수원지검이 수사했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여 혐의와 또 백현동 사업 특혜 제공, 위증교사 혐의 등을 묶어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바 있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는 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또 스키장 리조트를 이용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과연 이 같은 내용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그러니까 탄핵거리가 되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탄핵거리. 이 부분만 좀 짧게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십니다만 위장 전입 잘한 거 아니에요. 위장 전입 잘못한 겁니다. 처벌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 때 위장 전입 나왔는데 위장 전입했다고 장관 못 된 분들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이라도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면 일개 검사가 탄핵 사유가 되면 장관도 탄핵 사유가 됐겠죠. 그러면 장관 되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런 적은 없다. 그래서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굳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범죄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사실 그 탄핵이라는 건 거의 최후 수단성이 있어요. 법적 절차, 징계, 형사 사건으로 안 되고 나서도 정치적인 것과 결합돼 가지고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하라고 지금 헌재에서도 그렇게 판시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콕 집어가지고 이정석 검사만 찍어가지고 위장 전입 문제 삼았으면 사실 민주당 공직자들 다 털어가지고 위장 전입 나오면 다 물러나실 건가요? 예. 논리 일관만 해주시면 이렇게 국민적인 공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검사를 탄핵한 거거든요. 장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 검찰총장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 주세요.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자, 한동훈 법무장관도 탄핵이 아니라 보복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지목이 돼 있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 우선 지금 콕 집어서 왜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느냐. 아니, 검찰하고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단체장 그렇게 많은데 놔두고 성남FC 후원 계약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제3자 뇌물죄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혐의를 걸어가지고 지금 또 무지막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좋습니다. 클린핸드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리를 수사하는 사람이 검사가 자기도 깨끗한 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청탁금지법, 위장 전입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과기록 조회 같은 겁니다. 제가 경찰을 해봐서 아는데 경찰관들 전과기록 조회 무단으로 해주면 바로 해임되고 사표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이런 범죄를 이정섭 검사가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지금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영역까지 깊숙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에 대한 반작용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도 자기를 탄핵하라. 저 말씀이 지금 대통령도 자기를 탄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자신을 탄핵하라 저런 말이 사실은 스스로 정치적인 수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지금 검찰이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부득불 비정상적인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뭐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저렇게 작정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나름의 자유권 내지 방어권,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콕 집어서 하냐면은 수사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정석 검사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탄핵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는 건데 왜 논의의 초점을 흐트리시는지 모르겠고 공수처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하면 되고 징계하면 된다는 건데 탄핵을 하는 건 지금 당장 수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냐. 그 부분에 포인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듣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고했고 뭐 노란봉투법, 뭐 강행 처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게 나와 있지만 탄핵 소추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누구 콕 집으면 이걸 막을 수가 소추 때까지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 심판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분의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사표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이라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징계 수단이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이상식 위원장께서 그대로 민주당의 속마음을 그냥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느냐는 말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속마음이잖아요. 뭐 사정은 제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사 검사에 대해서 중간에 감찰을 해도 되고요. 뭐 수사 의뢰를 하라고 하면 돼요. 상위 같은 데서. 불러서 청문회 같은 거 해도 되고요. 근데 갑자기 탄핵으로 간다. 그 논리라면요.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제명을 결의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정도 혐의면. 근데 혐의가 훨씬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검사의 비위나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 절차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 이 말이죠. 공수처 의원도 수사. 그래요. 의원도. 의원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뭐 지금 이 민주당에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최지원 기자. 그런데 갑자기 이 필리버스터를 안 해요.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서 민주당의 전략이 상당히 어그러졌다. 빗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원래는 그 노란봉투법이랑 그 저희 방송 3법에 대해서 저지하는 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의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하는 표결을 하거든요. 그럼 그 표결에 민주당이 참여해서 한 번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법안 하나 올려서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또 표결해서 통과시키고 하는 그 두 법안에 대해서 총 법안은 4개죠. 그러니까 5개죠. 그 5개 법안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문제 때문에 이 두 법안은 그냥 통과시키고 탄핵안은 대신 표결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한 건 한 건을 필리버스터를 끝내면서 동시에 표결에 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탄핵안도 언젠가는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그게 이르면 이제 오늘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예.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본회의 표결 자체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아하. 이런 내부적인 결론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이거를 시간을 끌어주는 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해지는 거다. 민주당이 원래 그걸 원했던 거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허를 찔린 민주당에 대한 그 시간적 상황 좀 보시죠.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퇴장을 했었잖아요. 뭐 여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필리버스터 안 하는 거야? 했더니 우리 안 해. 왜 안 해? 아 그냥 끝내 여기서. 어차피 뭐 그냥 밀어붙일 거잖아. 그러면 탄핵 소추는 그거 뭐 72시간 안에 해야 된다며. 한번 또 해봐. 우리 없으니까. 오늘 회의는 끝.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되거든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다시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그럼 다시 재보고가 되게 돼서 표결을 하는 방안을 이번 본회의를 오늘 이제 여야 합의로 열어서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72시간에 표결에 붙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72시간 내 폐기되는 문제는 그냥 포기하고 자진 철회 방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보고된 이 법안에 대해서 탄핵
탄핵안에 대해서 자진 철회를 한 다음에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다시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제의를 해서 표결에 붙이는 방법, 지금 그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말 정도에 또 한 번 더 있다고요. 예, 11월 30일 아니면 12월 1일이 지금 유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혹시 그 과정 아세요? 이게 갑자기 뭐야? 어제 저희들 그래서 필리버스터 순서 다 정하고 기자들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꽤 오래 갈 거다. 근데 바로 끝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윤지혁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의장에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탄핵안이 올라오면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 그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회의는 어제 딱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그 24시간 넘어가는 요건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아하. 그런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오후에 갑자기 탄핵안을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갑자기 그냥 없이. 보고를 하는 예. 기습적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가 이제 또 잡혀 있습니다. 예. 11월 30날, 12월 1일 이틀 연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날 올린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12월 1일 어느 시점에 탄핵안 표결이 가능하게 되죠. 그거를 아마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그러면 아니 법안을 빨리 그렇게 끝내주면 이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 3법 이건 뭐 쟁점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빨리 끝내주면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제의 요구권이 있죠, 대통령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거부권에 기대서 의정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 또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갖고 있다 보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 의석수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탄핵안을 막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까지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